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 회소 자서첩 이런 겁니다. 그, 이 책이 이렇게 회소 자서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회소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이제 글씨를 쓴 건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회소 자서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증명 한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증명을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예인열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인열전이라는 걸 제목으로 해서 이제 문증명, 회소, 장욱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렇게 우리 필방 가면 요렇게 책이 있잖아요. 요 책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인 열전 두 번째 초성 회소. 그 회소가 에서는 성인이라고 이제 중국 사람이 칭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자 붙은 사람이 누가 있죠? 서성이라 해가지고 왕이지가 있고 또 이제 공자가 또 성인이고 그 다음에 또 시는 시성이라 해서 두부가 시성이고 그 초서는 이 사람이 진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서는 이제 성인 레벨에 이제 있는 사람이 해서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어제 갑자기 저녁 때 했기 때문에 어, 뭐 내용이 좀 짧은데 뒤에 보니까 뭐 할 게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회수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어제 인터넷 다운 받은 건데 이래 깁니다. 그러니까 자서첩이 이렇게 긴데 이 중에 이제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그거 자서첩이고 이렇게 쭉 가서 이게 자서첩도 엄청 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발문 막 쭉쭉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쓰고 뒤에 또 보면 여기 뭐 또 저기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그 해소의 어떤 생애 같은 것을 누가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번역해도 책 한 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소는 참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소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아주 길게 됐습니다. 여기 7m 50, 7.5, 7.5m라고 합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죠. 이제 일단은 회소에 대해 좀 알아야 되니까. 회소가 이제, 어, 회소가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회소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회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책에다가 회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제 회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가 가슴에 품다는 뜻이고, 소는 바탕소잖아요. 바탕을 가슴에 품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태극권도 그러고 공부도 그러고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미가 회소라는 그 글자에 담겨 있어서 저는 요새 이제 줄긋기 하고 난 다음부터 책 사면 무조건 여기다가 회소라고 적습니다. 그 회소가 이
생존 연대가 737년에서 79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고 회소가 그 젊었을 때 중국 당나라가 가장 번영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당나라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현종 때. 그래서 이제 회소가 그렇고 회소가 딱 고향이 어디냐면은 호남성입니다. 호남성의 영주라는 곳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영주가 어떤 곳이냐면 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봉화쯤 됩니다. 봉화, 봉화쯤 되고, 우리나라도 영주 있잖아요. 그, 그런 곳인데, 깡촌. 지금도 깡촌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영주, 영릉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장했는데, 그 영주가 중국에서 귀양 많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진인가 그러죠, 그죠? 강진, 전라도 강진. 여기 귀양 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유, 당나라 때 한유가 여기 영주에 이제 귀양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 영주에 경치 좋은 거 돌아다니면서 영주 팔기라고 이제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는 참 좋은 곳인데 깡촌이고 아주 뭐라 외딴 곳입니다. 여기 살다가 이 장사란 곳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 회사는 또 성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데 또 이제 장욱과 같이 이제 같이 결혼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또 장욱도 이제 요새 제가 옛날에 장욱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장욱에 관한 책을 하나 샀는데 책에 글씨가 엄청나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해서보다 장욱이 낫지 않나 저는 그래서 좀 장욱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장 취소라는 말이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회소하고 장욱을 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전장 취소라 해가지고 그 전자가 이게 정수리 정자입니다. 정수리 정자인데 이 장우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685년 아 685년에 태어나서 759년에 죽었습니다. 그 해소가 이제 장우한테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그런데 이제 장욱하고 회소하고 두 사람이 공통된 게 뭐냐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게 아니고 광인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미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200도 미친 사람이고 이 사람들한테 광자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광자가. 이 장욱이가 이 장욱이 고향이 어딘지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욱이가 술을 참 좋아했나 봅니다. 술을 아주 좋아했대.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흥이 나면 뭐 하냐면은 이게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글씨를 썼대요. 와, 대단한 사람이. 옛날에 머리가 풀어 있었나? 예? 머리를 풀어 있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상투하잖아요. 중국은 상투가 아니고 뭐 다르게 그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막 풀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썼답니다. 와, 미쳤죠. 미친 사람인데 요새도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캘리 그래퍼가 뭐 이렇게 퍼포먼스 할 때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기 머리카락에 먹물 묻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그런 수혜가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욱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전장 이렇게 머리카락을 먹물 묻혀가지고 이제 글씨 썼다 해가지고
그 정수리 정자하고 이제 장욱할 때 장자에서 전장 이렇게 해서 장욱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제 장욱하고 이백하고 하지장이라고 이제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고관 벼슬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친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게 세 사람이 친했는데 그 생존 연대가 조금 이게 너무 차이 나요. 조금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이 되나? 친해질 수 있나? 겹칠 때가 있 겹치긴 겹치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죠? 그 중에 그래도 이백이가 제일 어리네요, 그죠? 이 하지장은 아마 하지장이가 이게 나이가 제일 많네요, 그죠? 하지장이가 그때 고관 지내고 하니까 아마 어디 술집 가면 이 사람이 돈 다 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 엄청나게 뭐라나 유명하고 조금 요새로 말하면 원의식 없는 아주 높은 고관 그런 사람. 아주 멋있는 매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되게 친했는데 부보가 이 세 사람을 엄중팔선에 포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신성 같은 사람 8명을 뽑아가지고 그중에 3명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장욱도 들어가고 이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백하고 장욱이가 이제 술 좋아하고 미친 사람. 예. 한 사람은 미쳐가지고 시 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쳤어 이제 글씨를 막 쓰는 그런 사람. 지금 음중팔선 그러니까 예, 그 천재들이 이렇게 8명 있었다 예,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보면은 이제 좌우 그 제가 AI로 번역한 그 보면은 이 차의 명인이 그 유구라는 사람, 유구도 해설한 교류하고 예, 안진경도 교류하고 뭐 이배 뭐 좌우는 만나지 못했죠. 약간 시대죠. 이렇게 보면 시대가 참 그 천재들이 예. 참 그 시대에 진짜 막 쏟아진 것 같아요. 쏟아진 것. 이때가 이 해소하고 장국하고 이백이 활동할 때가 당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거든요. 그래서 가장 번영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출세를 하려면 시를 잘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당나라 때는 시를 가지고 과거 시험 쳐서 이제 관리를 뽑으니까 시를 잘 썼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뭐 하냐면 AI 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 복도에 보면 쫙 사진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출시하는 방법이 시를 쓰는 거니까 이제 200도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이 회소를 취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취소라고 돼 있는데 이그 회소가 스님인데 이렇게 스님이 술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취한 회소라 해가지고 취소해서 장욱하고 회소하고 전장 취소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머리 정수리 아까 얘기한 정수리전. 정수리 전이라고 하시는 예. 알겠어요. 아니, 머리 좀 정수리. 정수리정.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회소를 술 취한 성녀 뭐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그 장국은 술 취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에 그거 먹물 묻혀서 글씨 썼는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벽에다가 막 글씨를 막 휘갈렸답니다. 이렇게 회소가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759년에 이백이가 영주 영릉을 갑니다. 영주 영릉을 왜 가냐면 영주에 구의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제가 조금 전에 봤는 겁니다. 구의산이 산이 있는데 거기가 중국의 신화가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구의산에 요순 임금할 때 요가 구의산에서 성천했대요. 그런데 이백이가 신선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임금의 흔적을 찾아서 구이산을 갔는데 거기가 영주인데 가보니까 막 회소라는 스님이 엄청 유명한 거예요. 나이도 그때가 26살이에요. 26살 된 그거 스님이 뭐 이렇게 유명해서 한번 만나본 것 같아요. 그 왜 유명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전에 한번 봤었는데 회소가 16살 때 쓴 시예요. 두보의 추엉이라는 시인데 16살 때 이렇게 잘 썼어요. 이렇게 끝내줘. 와, 뭐 참네. 지금 보니까 고이사. 진짜 고이사님 체 같아요. 이게 저기 저 어디고 이게 요런 거 있잖아요. 딱 여기 고이사님 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사부님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몰라보고 아이고 이 돌이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뭐냐 우연스님이 이거 진주인데 하고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막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갔으면은 예. 거의 자체가 나오는 거. 고이사님 체가 딱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부님이 이게 돌로 보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잘 예, 썼어요.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백이가 영주 영릉에서 회소가 워낙 유명하니까 만나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글씨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부사한다 미쳤으니까 미친 사람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백이가 76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701년에 태어나서 762년에 죽으니까 60년 산 거죠. 환갑 살고 죽었는데 759년이면 200이가 죽기 3년 전이에요. 인생에 가장 완숙해 되어 있는 거. 완숙하고 인생 겪을 거 다 겪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잘 나갔을 때는 양귀비가 막 먹 깔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 천하의 양귀비가 막 먹 깔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막 신발 신겨주고 누구 고력사라는 그 환관이 그거 엄청나게 그 권력을 뒤흔들던 환관이 막 200 신발 신겨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막 그거 이제 현종 떠나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까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뭐라나 그 완숙했을 때 그때 이백이가 젊은 26살 된 성녀 미친 성녀 회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초서가행이라는 시를 썼나 봐요. 그거 이제 다음에 한번 번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하는 바람에 초서가행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멋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장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도장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루 종일 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족한 게 이걸 읽을 줄은 몰라요. 전서인데 제가 아는 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어람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걸륭어람지보라 해서 걸륭제가 이거 이제 그 골동품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이제 수집한 거는 무조건 도형 찍어요. 그래서 여기 또 놓고 여기에 하나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석도급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요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서 세 작가 찾으니까 다 나와요. 보니까 석거보급이라는 거예요. 석거보급이 뭐냐면 걸륭제가 이런 그 중국 보물 수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서화만 따로 모아가지고 소장, 소장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게 석거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씨는 그 걸륭제의 서화 소장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대만 고궁 박물원에 있습니다. 대만에 가요. 예, 예,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대만에 가서 이제 그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자 저기 우리가 고민하던 그 원론자 같은데 예? 조글자야 조글자. 네, 두 번째 마지막에 제일 끝에 어느 거요? 글씨에서 글씨. 위에 거 아 이거 예, 원자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 보면은 야 진짜 저는 하여튼 저거 보고 저거는 진짜 창조다. 어떻게 원론자를 저렇게 쓸 생각을 해서 핵도 당연히 좋지만 핵 좋은 사람은 사실은 뭐 앞에 승상 이사도 있고 했지만 저렇게 어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회사가 해냈다라는 게 또 진짜 뭐 일대 종사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예, 그 전향물 우리 저그 월원자 봤었죠, 그죠? 예? 월원자 저본 같은데.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하는데 그 이게 초서잖아요. 여기 초서를 보니까 한나라대 장초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자에서 보니까 이렇게 장초가 있는데 장초 글씨가 별로 재미가 없던데 보니까 왜 장초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장초하고 이제 그 이렇게 쓴 것을 금초라고 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 금초하고 장초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장초는 예서에 파책이 있답니다. 파책이 있고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파책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쓰는데 이게 장초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없대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초는 왜 장이냐면 한나라 때 장제라는 그 황제 때 이제 선거라 해서 이제 장제의 장자를 따가지고 장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초는 예서에서 초서 그러니까 금초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글씨가 이제 장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놓은 게 이제 이왕의 초수가 있습니다. 이왕은 뭐 왕희지하고 그 아들 왕헌지를 이제 이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죠, 투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욱하고 회소에 와서 이 사람들 초수를 광자를 붙입니다. 앞에 초소에 장초나 이 왕이지 초수에 광자 안 붙이죠. 안 붙이죠. 그런데 장욱하고 해소에는 광자 붙여요. 광초라 그래요. 이 광초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뒤에 명나라 때 가면 또 누구한테 광자 붙이냐면 왕탁. 왕탁하고 서위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광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미쳐야 그 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 글씨체가 광초예요. 광초. 일단 하여튼 박사님 저기 너무 재밌고요. 예. 이거 책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콘텐츠인데 아, 예, 이거 진짜 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예인 열전이라는 이렇게 제목 하에 책을 쭉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그 책에 아주 많은 부분이 오늘 하는 그 회소하고 이제 또 이어서 장욱하고 안진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아주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이만큼 예,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기본하고 그냥 다양하게 그냥 예, 생물 연대하고 뭐 약간 이거 하지.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예인 열전이란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좀 가끔 오만한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 밖에 못 쓴다. 어, 그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이게 공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자들은 이런 안 건드리는데 저는 뭐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자서첩이 그 회소가 말년에 쓴 거랍니다. 말년에 776년에서 777년 그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799년이면 말년 아닌데 하여튼 요때 쓴 거예요. 요때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경력, 지나온 거 하고 초서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을 이제 여기다가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하면서 이 회소에 대한 그 연구서가 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설에 이글씨가 아 이글씨가 송나라 때 소순헌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 임사한 거래요. 임사한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장 역사가 있는데 요 그림을 여기 글씨를 가장 먼저 소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디 남당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가 그거 이제 황실의 보물 창고가 내부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내부 중에 유명한 게 그거 일본의 내부 하나 있죠. 그거 뭐죠 그거? 예. 거기 내부가 있는데 남당의 내부라고 합니다. 이 남당이 뭐냐면 당나라가 망하고 그 당나라 왕족이 어떤 사람이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남당이에요. 그 남당의 두 번째 왕이 이욱이라는 사람인데 이후주라고 하는데 아주 이게 그거 문학적 감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정치는 잘 못하는데 이제 하여튼 이 남당의 내부에 있다가 이게 송나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여러 소장가를 거치는데 유명한 사람만 제가 뽑았거든요. 소수놈을 통해서 이제 이 소수놈이 소장하고 있다가 명나라 넘어가서 오간이라고. 오간은 이제 전에 우리 했던 그 문증명의 스승입니다. 오간이 갖고 있다가 오간이 사부가 제자한테 줬나 봐요. 문증명이 소장하고 있다가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안기는 우리나라 저기 아닌가? 안기란 아주 유명한 이 사람 유명한 소장가인데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황씨 그러니까 걸륭지에 하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북 고궁박물원에 이제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수노미가 이제 자기가 이 글씨 소장하고 있다가 자기 보통 보면 소장하고 있으면 이 카피본 하나 만들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게 아닌가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죠 뭐. 이거 요거는 이제 200이가 쓴 글씨입니다. 200도 글씨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랐는데 이게 청년 일한이라 해가지고 청년은 200의 호잖아요. 청년거사. 청년거사가 쓴 아주 뛰어난 그거 분놀림 뭐 그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장을 엄청나게 또 찍었습니다. 여기 옆에 이 정도 또 있는데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소장인이 엄청나게 많죠. 200도 이렇게 명필가입니다. 200도 이제 이렇게 워낙 시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글씨는 그게 그늘에 가렸는데 잘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볼 게 요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자서첩이고 요것은 그 회소가 쓴 고순첩이라는 글씨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저는 보니까 소수nom이가 임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줄긋기 한지 딱 1년쯤 됐는데 제가 사부님이 해소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서령필방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이게
회소가 쓴 천자문이에요. 저는 이 천자문을 가지고 회소를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장욱 글씨 보다가 이거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좋다 하고 이게 글씨 좋네요. 이렇게 제가 따라서 써보기도 했어요. 이제 줄긋기 좀 하다가 이제 먹물이 다 끝나면 한두 자씩 써보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가 자서첩을 또 사부님이 말씀하시길래 샀어요. 사서 딱 펼치는데 글씨가 달라요. 어, 이 천자문 보고 볼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즐겁게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이제 일설에 소수노미가 임본한 거다. 임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소가 쓴 고순첩이란 걸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금 두 개 대비시켜 봤는데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뭐냐면 임서했으니까 우리도 보면은 저기 저 임서하잖아요. 임서하면은 이제 그거 따라 하려고 그대로 쓰려고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그거 따라 하면은 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이 따라 하는 바람에 내 감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이기는 자기 감정이 더 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순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까 자서전 놓고 해요, 뭐 여기. 아, 그럴까요? 예. 예,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저기 대초천자문이라는 거는 예. 사실은 원래는 그 회소에 작품 목록에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글씨가. 아, 예. 그래가지고 와, 그 그거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어 저는 오히려 지금 저기 대초천자문이 아, 과연 누가 썼을까?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박사님처럼 그렇게 역사 지식도 없고 뭐 종이 검사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회관에는 제가 좀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만일에 그러니까 왕이시 글자는 공식적으로는 진본 하나도 없고 저기 뭐야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 인본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대가들이 한 거는 뭐 궁승서 본인이 뭐 반려 무슨 본인이 뭐 이렇게 저수양 본인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왕이자하고 회계 차이가 많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수놈이 썼다 그러면 소수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진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기운을 우리 어, 팽치초단기가 이만한 그걸 가지고 쭉 밀고도 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데 왜 힘들듯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원자 모론자 저 정도의 추액사를 가지고 저 정도로 계속 기운을 하는 거 저는 만일 이건 모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었다 그러면 소수점이 진짜 대단히 되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기 해소의 글씨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오히려 대초천자문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언급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근데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대초천자문을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따라 써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대초천자문. 아,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 따라 이렇게 써보면 거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이렇게 음, 되는 글씨거든요. 근데 대초천자문은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후방하고 그런 글씨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막 따라 쓰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끊겨 있고 약간 이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대초천자문 제가 요즘 써보니까 그래서 저는 대초천자문이 약간은 하여튼 근데 잘 썼어요. 아,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대초천자문이 약간은 그 회소 글씨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저도 여기 다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지나면서 좀 필형이 바뀌고 또 오늘하고 어제하고 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밑에 보여줬던 그 정도는 뭐 그냥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봐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소수님이 썼다면 이 썼다면 사실은 모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이 진짜 대가일 거라고 보고 저는 뭐 그렇게 음. 해소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해소에 그 뒤에 나오는 뭐 42장경인가? 네, 해소가 그 불경을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약간의 분위기 차이 있지만 동일한 소체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장수님, 어떻게? 제가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전에 본거 이게 하면 무게감이 그렇죠. 후덕하게 쓰신 거죠. 예. 하여튼, 이거 하고 또 다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 잠깐만 이거하고 달라요? 어, 기도 좀 다른. 안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건 요거 보기는 좀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습첩의 저건 첫 번째고 이게 좀 요거는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되는데.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그래도 대초천자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보기에는 대초천자문이 너무 좋은데 제가 어제 요즘 따라서 보니까 어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아, 약간은 저기 고피를 맞아야 것 아, 같아요. 이, 지금 해서 이 글씨들은 거의 그냥 한 번에 쫙 써가지고 흐름이 하나도 안 끊기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뭐이 정도 하시죠? 네. 아, 예, 예. 하여튼 요새 이렇게 따라 쓰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글씨를 풀어보겠습니다. 회, 소, 가, 장, 사 되거든요. 아, 사자가 막 이렇게, 와, 세상에. 그 회소가 집이 어디냐면 장사예요. 그 원래는 영주, 영릉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장사로 옮겨서 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택동도 저 근처 아닌가요? 모태동이가 요 장사의 바로 옆에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 있고 과천이 있잖아요. 예. 과천에 수원쯤 있는 데가 모택동 고향이에요. 예, 그 바로 옆에.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참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연구 대상이에요. 요 지역이. 여기 보시면 지도인데 장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장사 호남성입니다. 호남성 장사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그게 어디죠? 여기 상해죠. 상해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장강이 흐릅니다. 장강이 상해 요쪽부터 요렇게 장강이 흐르고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장강이. 여기 산동성, 여기에서 황하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황하강은 북쪽이 이렇게 흐르고, 장강은 여기서 이렇게 남쪽에 흘러가요. 이 호남성 장사는 이렇게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문화가 달라요. 황하가 흐르는 곳은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유교 문화의 뿌리가 거기 있고, 장강은 도교예요, 도교. 이게 서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그래서 유교는 좀 이성적이잖아요. 이 도교는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중국 보면 이 길도 보면 사번이라고 이제 그렇게 집 짓잖아요. 이게 길이 직선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정원을 짓는데 정원은 좀 도교적이거든요. 직선된 길이 없어요.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좀 딱해요, 도교가. 그런데 이제 그 요 호남성 여기는 장강유역이고 도교의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 요새는 이게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역 간에 뭐 교류가 많아서 그렇지만 요즘 대구 음식이 괜찮대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대구 살 때는 못 먹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교통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에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주 옛날 때니까 이 아마 이런 게 그게 많이 어떻게 로컬 문화가 좀 그렇게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남성이 어느 어떤 곳이냐면 도교의 땅이고 감성의 땅이고 초나라예요. 초나라가 이렇게 지도 보시면 여기 강수성 여기 서쪽 일부하고 호남성하고 호북성하고 서초안, 사천성 요게 초나라 땅이에요. 초나라가 어떠냐면은 샤머니즘이 아주 강해요. 그 샤머니즘에서 도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성으로 말하면 멜랑콜리한 곳이 초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그 초나라의 중심이 여기 장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그것을 회소가 이게 그게 받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소상팔경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도 많이 그렸어요. 안 가보고 그린 거예요. 이게 소상이 뭐냐면은 이게 아까 봤던 호남성 그러니까 장사 그 유역에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하나는 어 소수고 하나는 상수예요.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이 두 개 강이 흘러서 이렇게 접하는 곳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8개를 경치를 뽑아가지고 소상팔경이라고 그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요. 이게 이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회소의 고향이 장사인데 장사는 이 소상팔경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은 평사 나간이라는 경치하고 올려요. 평사가 뭐냐면 이게 수평할 때 평이거든요. 이게 평사는 뭐냐면 이게 장사가 왜 장사냐면 이 장사는 우리나라 서울 한강이 중간에 흐르듯이 장사에 상수가 흘러가요. 상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옆에 모래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기러기가 우리 그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보셨어요? 어, 저 그때 겨울에 가가지고 잘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그렇게 내니까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장사는 가봤어요. 겨울에 갔는데요. 얼음은 남쪽 지방이라 얼음은 아는데 비가 내리는데 바람이 동반해요. 막 비바람이 치는데 막 으스스해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이런데 귀한 거예요. 중국 사람. 장안에서 잘못하면 여기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양 우리나라 치면 강진 같아. 귀양 온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무슨 영주 팔길에 글 쓰고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제가 저 밑에는 안 가봤지만 서안 뭐 그쪽은 좀 가본 게 아니라 한 번 가봤는데 거기보다 강남이 훨씬 더 살기 좋던데. 아 옛날에는 예, 강남 살기 좋다는 데 어디냐면은 강소성, 예, 절강성. 예. 여기는 이렇게 옛날 당나라 때 중국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죠? 해충, 바이러스 맞아, 맞아. 뭐 그런 거. 잘못 갔다가는 이제 맞아. 죽는다. 그 전염병 삼국지에도 그래서 제갈량이 그 막 그 남만 뭐 이래가지고 아, 예, 진짜 그러니까 남만이 여기 예. 남만이. 아, 예, 예, 예. 옛날에는 진짜 이게 그런 살기 힘든 곳. 밀림지대 비슷하게 예, 맞아요. 이게 막 그냥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생님 저희 직접 아시니까 그 아니 파나식 이름하고 저 사람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아니, 차이 몰라요? 저는 전북에서는 아예 아예 몰라요. 제가 하천성 사람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세미나로 한 두세 명 왔었는데 좀 이상해요. 어떠냐면 구두 신었는데 양말 안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패션 구두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일반 구두 있잖아요. 양말 안 신어요. 막 냄새가 막 나고 그냥 땀배기에서 그렇게 안 좋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달려요. 아인슈타인 그 양반 안 써. 그리고 또 무슨 되게 느긋해요. 툭 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좀 그래요. 그 사람 되게 뭐라나 여유로워요. 사람.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광주 가면 광주 사람 되게 활발하고 뭔가 이게 자유분방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요새도 좀 그런데 옛날에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초나라 땅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원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5월 다른 날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대뭐 시합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멜랑콜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가 이게 초사라고 하는데 초나라 노랫말이라 해서 초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시 중에 이제 이소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여기 보면 굴이잖아요. 이 초나라에서 굴씨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 사람들 뭐냐면은 굴씨가 뭐냐면은 무당이에요. 샤만. 샤만 중에 대장이 이렇게 샤만이 이렇게 무당이 모여서 어떤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중에 대장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 사람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버림받아요, 왕한테. 그래가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강물에 빠져 죽어요. 죽는데 막 울분이 쌓이고 왕이 나 몰라주고 하니까 시를 쓰는데 그 시를 뭐 했냐면은 이 사람이 용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나 몰라주더라.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하소연 막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쓴 시가 이소란 시예요. 그래서 그 시에
요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요거는 이제 다른 건데 용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이 구름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초나라 궁궐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봐요. 저기 왕이 있겠지 하고 이제 막 그래요. 아, 저 왕이 나를 왜 부렸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확 날아다녀요. 근데 아까 봤던 그 황하 뉴욕의 산동 지역의 공자 땅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말이 안 돼, 이런 거. 공자가 자불르라 해가지고 괴력 난신 안 하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뒤에 뭐 힘쓰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은 공자 있는 산동에서는 발붙이지 못할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소나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왼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은 어릴 때 봤거든. 아, 보셨어요? 네, 어릴 때 4살 다 그럴 때 봤어. 네. 이게는 책에서. 주민이 아, 예, 예. 그게 이소도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스님 댁에 이소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거 보신 거를 현대 와서 재구성했어요. 그거 보신 거 저도 아까 그렇게 어제 봤었는데 그 그림이 조금 더 오래되어서 이걸 바꿨어요. 이게 구가라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의 그 그림이에요. 이건 이소 그림이고 하여튼 이 초나땅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해소가 이제 그렇게 미친 듯이 촛을 쓸 수 있었던 게 어떤 이 초나라 땅의 그 어떤 그 문화 때문이 아닌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저 박사님이 거의 분산 수준으로 예, 뭐 그 문도 하시고 예. 무도 하시고 이제 서예 그림 뭐 이 의학 일 하시면은 이제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설명하시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굉장히 아,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그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사모님한테 사모님 만나서 그래 된 거고. 네. 하여튼 뭐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실 박사님 굉장히 많은 걸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해서라고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8초 해서 어릴 때 우리는 종이가 근데 종이가 귀할 때니까 8초 이렇게 넓은 그 잎에다가 아마 중간에서 그다가 뭐 우리처럼 막 줄넘기 막 그다가 한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일화가 돼서 많은 그 이론가들이나 대가들이 해소의 화초에다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심지어 석도도 그려놨더라고요. 아, 석도가 그리고 굉장히 잘 그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봤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화초는 잎이 이렇게 넓은 거니까 저 북쪽에서 안 날 거 같아요. 남쪽에서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게 역시 그 동네가 화초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했겠구나. 북쪽에서는 그 넓은 잎이 없으니까 못 했겠구나. 그 이제 이게 지역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20대 초반에 송광사를 갔어요. 송광사를 가는데 송광사 입구에 어떤 할머니가 한 80대인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딱 걸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창을 하시는데 판소리 하는데 이야 끝내주더라고 그게 세상에 할매가 대구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예향이 그래서 예향이구나 싶거든요. 해서가 그렇다. 진짜 해서가. 그 동감인 게그 어쨌든 우리나라 판소리는 좀 호남 지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그쪽 분들은 가면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다 하는 예. 저도 우리 박사님 후배라서 저도 이쪽 저기라서
우리 쪽에 그런 거 우리 없어요, 그런 거. 진도에 예. 장사청인가 뭐 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어,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예. 원래 저는 1시간이 기준인데. 1시간 넘었습니까? 이렇게 시작. 예? 몇 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 10분만 하고 예. 마칠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의 1972년에 장사에서 발견된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이 엄청 유명한 무덤이에요. 마왕퇴라 해가지고 이게 무덤 모양이 그 말안장처럼 생겼대. 이렇게 말안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마왕퇴예요. 그 이제 그 여기 장사를 다스리던 어떤 성상 리창이라는 성상의 가족묘예요. 가족묘인데 이게 197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리창은 기원전 요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무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요 무덤을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 만들었어요. 이 박물관 여기 가보시면 이 무덤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갔던 곳인데 이 무덤에서 발견된 관입니다. 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무슨 러시아에서 뭐 그렇게 보면 뚜껑 열면은 안에 또 인형이 있고 또 안에 인형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관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여러 개 되는데 딱 열어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 뭐 요관인데 요 관을 열으니까 여기 관 위에 이렇게 비단 그림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이제 명정이라고 하거든요. 명정.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명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유명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펼칩니다. 이거는 그 리창의 안에의 관 위를 덮었던 거고 이게 비단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선묘한 겁니다. 이렇게 선묘했습니다. 어,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여자가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그림이 보면 크게 요게 한 단계, 여기 한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들의 관을 듣고 있던 건데 똑같은 구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게 아까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모습. 예. 요게 제사가 아니고 장례식. 요게 관이에요. 아까 봤던 그 관이고 여기가 이제 무슨 음식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장면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키가 되게 큰나 봐요. 아까 리창의 아내, 리창 아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꿀 앉아 있는 것은 이게 자손들이고 여기 여자가 세 명씩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용이에요. 용인데 이 여자가 용을 타고 성천을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성천하는데 여기 위에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여기가 이제 하늘입니다. 여기가 천문이라 해가지고 하늘 통할 문이고 요 두 사람이 그 수문장 문 지키는 사람이고 요 표범인데 이것도 이제 문 지키는 동물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여기는 그거 선조고가 있고 여기 해고 이건 달이고 뚜껑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용 있죠. 용 위에 이렇게
여자 요렇게 있는데 아까 그 여자. 음. 그러니까 이제 용을 타고 승천한 건데 그러면 아까 이 여자는 뭐냐면 우리 그거 인천공항 가면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스튜어디스. 그런 거예요. 그 승무원 같은 이제 그 승무원 같은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해입니다. 해. 삼조고가 해를 물고 오는데 이게 9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맞죠? 아홉 개. 뭐 이런 건데, 아, 이거 놀랍네요. 그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왜 삼조고를 우리 뭐 고구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국뽕으로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 마왕태 묘에 이 삼조고가 나온다라는 예, 예, 거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알려지면 상당히 새롭게 뭔가 해석을 하면서 예, 될 것 같고 예, 야 이창이라는 사람 얼마나 자기 부인을 뭐 사랑했든지 아니면 부인이 엄청난 권력자였든지 하여튼 대단한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야, 이게 어쨌든 기원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적으로는 황하 유역이 더 막 이렇게 세가지고 예, 역사가 좀 황하 초반에는 황하 이렇게 준비되는데 문화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원전에 이 정도의 진짜 그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삼국지에 보면 뭐 저희 남만이라고 남쪽은 뭐 약간 진짜 뭐 해충 많고 이런 예. 나라들 묘사하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왜 갖고 오냐면, 이 천하 땅이 이렇게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상력 풍부하고 도교, 뭐 샤머니즘, 자유분방함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울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길을 받아서 해소가 이제 이게 상상력이 이렇게 그리고 용을 타고 하늘 올라간다. 이거는 공자 마인드로는 도저히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초나라 땅에만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풍토에서 해소의 그거 광초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요거 이제 그거 마왕태에서 발견된 거 우리 잘 아는 도인도죠, 그죠? 도인도 뭐 이런 거. 야,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회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공자님이 예, 뭐 저기 중국인을 몰라. 사람들이 저기 추적 왔대. 뭐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한 데서는 좀 사실 상상력은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야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럼 마지막 다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고 여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해소가 집이 이제 장사고 어려서 유의 사불 어려서 부처를 섬겼다. 그러니까 성녀가 되었다는 소리죠. 어려서 성녀가 되었답니다. 경선지가 그러니까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하는 그 여가에 틈에 파호 필한 파는 이제 아주 많이 좋아했다. 뭘 좋아하냐면은 필한이 전부 다 붓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붓글씨 좋아했다는 소리입니다. 붓글씨 좋아해가지고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초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파초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줄긋기 했다는 소리. 그래서 그런데 한, 미능 원도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고 여기 있다. 한스럽고 멀리 뭘 못 보냐면 이전 사람 전인지 기적 이전 사람의 기이한 흔적 발자취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를 그것이 한스럽고 그리고 소견, 심천 내가 보는 것이 매우 얕은 것이 한스러워서 그래서 드디어 급자는 이제 책 상자입니다. 우리 그 뭐죠? 그 뭐죠? 그거 뭐죠? 천녀요? 아, 천녀 유효부는 장국영이가 이렇게 등에다가 책가방이거든요. 배낭 메고 가는 그게 이제 급입니다. 그래서 그거 책가방을 등에 메고 그 석자는 주석 석자인데 이게 그거 석장이라고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죠. 그걸 석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석장을 쥐고 지팡이를 짚고 서쪽으로 상국은 뜻이 많은데 뭐 도읍 서쪽 지역을 삼국이라고도 하고 춘추 시대 때는 제후의 나라를 삼국이라고 하고 이제 그 변방에 있는 사람이 중앙의 큰 나라를 가리켜서 삼국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도읍을 삼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읍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장안을 놀러 갔다는 거죠. 장안을 놀러 가서 이제 알견 당대 명공 그래서 그 당대에 엄청 뛰어난 사람들을 배웠다. 그래서 이게 장안 간게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768년에서 772년 5년 동안 장안에서 지냈대요. 그 지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유구 같은 사람, 뭐 안진걸도 있어요. 안진경도 보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 이야기가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이거 그 박사님 진짜 대단한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종합적으로 예. 융합시키는 강의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거는 이제 예. 그 줄곧 해서 예, 이 예. 제가 생각나는 거 좀 하면 저 급자가 그 제가 그 35년 동안 봤던 거였던 등석여가 북경 갔다가 저기 낙향해가지고 우한 아까 지금 말씀 보니까 이제 지금 장사 있는 위에가 우한이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 네. 그래서 그 우한에 피론이라는 사람 총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좀 지냈어요. 한 몇 년을 지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 피론의 그 뭐 좀 이렇게 몇 번째 부인하고 좀 이렇게 사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저기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왜냐면 막 등석을 시기하는 사람이 소문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갖고 등석이가 이제 아유 나 여기 막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막 이래가지고 나 지금 고향 가려는데 이러니까 필연이 엄청난 돈을 주고 막 굉장히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게 이제 유명한 쇠로 만든 벼를 붙여요. 등석이는 돌로 만든 벼를 안 돼. 너무 많이 빠꾸러니까 그 돌로 만든 쇠로 만든 벼루 그 밑에다 뭐라고 써주냐면 급유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천녀요 생각한 게 처음에는 우리 중국 학생들이 그 급유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했어요. 급유라는 단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한 게 장국이 제가 설명했거든요. 아 장국이 보면 대나무로 이렇게 거기 막 장기 못해 넣어가지고 아예 쏟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등석여가 그러니까 그 대나무로 만든 그릇 아마 이런 거 치고 그다가 뭐 벼루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늘 가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각도 팔고 서예도 써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피론이 그 천연 그 쇠로 만든 벼루 밑에다가 급유도인이라고 했어. 그게 아마 그 뜻을 하나. 그 급자물이 그것을 하나.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몇 가지 보셨는데 아까 전에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진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그 앞에 아까 전에 다시 그 원자를 넘어가 보면 또 봅니다. 그 다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핵이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릴 때 그 초가지 위에 그 선이거든요. 그 네, 기억나시죠? 예, 예. 사실 추사 선생의 그 글씨보다도 세한도 위에 그 선이 제 입장에는 막 꿰뚫으면서도 부드러운. 예.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우리가 세안도 그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나 그 감동받는 게 제가 볼 때 아니고 그 선에 감동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회서의 글씨를 보면 특히 원자나 이건 전반적으로 추사 선생이 선으로 긋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변화를 처음부터까지 다 줬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본이라고 판단되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제가 이제 어려운 말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쓰는 추액사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드는데 그 추액사 중공. 인닌니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도장 띄듯이 꾹꾹 눌러서 해라 인닌니 그리고 옥루훈이라고 이렇게 빗방울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딱 붙어 빗방울이 딱 붙어가지고 쫙 떨어지잖아요. 아, 그걸 이제 옥루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녀 그거 뭐죠? 비녀 제가 얘기했던 그 꿈을 칠 때 비녀 꿈을 칠때 제가는 그 비녀를 뜻하는 그 참, 차, 참, 차. 절차고 그런 단어들이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게 바로 회소하고 저기 뭐 안진경하고 장욱이 서로 서법에 대해서 논할 때 나왔던 컨셉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나라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추액사를 논하고 절차를 논하고 옥류훈을 논하고 인린리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야 참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지금 단계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법에 그래서 저때 완성됐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래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콘텐츠 진짜 책으로 쓰거나 나중에 그 강의하시면 와 이렇게 많이 융합된 콘텐츠 드문 것 같아요. 아, 예. 예. 박수 예. 네, 마치겠습니다.